연기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우리 신앙의 강령이 있어갖고, 임가봉의 신앙문의 그 결론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진공묘의 수행문은 이제 무시선, 늑처선이 그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을 할 땐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니까 전 우주 전체가 다 불상이고 하나 하는 일마다 다 불공이라는 참 우리 불공의 표가 되고 또 강령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기 실제에 비춰서 이렇게 잘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내용은 이제 말은 다 이치에 맞는데 본인이 이제 소화된 정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완전히 소화를 해갖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데 바탕에 하게 되면 더 좋은 그 강연이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뭐냐면 정전 마음공부 대정진이라 이런 말로 정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정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선방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항상 그 화두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하는 화두를 삼아야 되는데 그 화두를 삼고 우리 이제 대산동사님이 이렇게 우리 모두가 화두를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마음 부활에 있다. 내 마음이 그냥 과거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단 말이죠. 내 마음이 거듭 태어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음 부활, 마음이 거듭난다 하는 것을 해줬는데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하면 성자로서 거듭나야 된다. 성인부활이라고 해요. 성인부활. 내 마음이 성자로서 거듭나 부처님과 이로써 이렇게 대종사님과 같이 나 같은 법신불로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 전체가 말하면 우리 교도 전체가 마음이 부활돼서 성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원불교의 교화는 우리 원불교의 성현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그 교화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선방의 교화의 목적은 여기서 불보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보살이 안 나오면 성자가 안 나오면 이제 지금 바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 선방에 다녀간 사람이 불보살이 변하지 않으면 그 교화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참 여기에서 성현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부활시켜서 성현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했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야 한다.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거듭해서 익숙하게 되도록까지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성자를 태어날 수 있는 근본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들어서 아는데 만족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고 배운 것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성자로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그게 이제 주제예요. 오늘은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훈련은 결국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 본성자의 이론상자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마를 주고 집안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이 한번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공부해서 내 마음이 거듭나면 엄청난 위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면 자기 집안이 변해요. 자기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집안을 완전히 그냥 딱 바꿀 수가 있는 그 위력이
여기 있다. 그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내 마음이 부활되고 내가 성자로서 거듭나서 내 가정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국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체의 화두를 삼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내 가정이 바뀌고 사회, 국가, 세계가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화두를 삼아야 한다. 사람이 화두를 가져야 돼요. 화두라는 것은 사람마다 의문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가정이 아무리 가도 안 변한다. 그러면 내 가정이 안 변해요. 노력을 해도 안 변해.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완전히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안 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해갖고 성자가 거듭나게 되면 내 가정이 변하게 돼 있다. 이거를 해야 된다. 화두를 삼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첫째는 대신성이란 말이죠. 어떤 걸 믿느냐. 내 자신이 완전히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요. 내 자신이 완전히 변하면 이 사회 국가가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완전히 믿는단 말이죠.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내가 뭐가 안 바뀌었다. 자기를 탓해야지 상대방을 탓하면 안 된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있는데, 신이라는 것은 그 믿음인데 성이라는 건 뭐냐? 그것이 변치 않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도 내인데 이렇게 신이 변했는데 조금 믿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 변해버리면 안 돼. 그 신성이라고 안 돼. 그것을 신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대정진을 해야 한단 말이죠. 대정진을 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정진할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떻게 정진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과로 정진해야 한다. 자기 삶을 자기 일과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일과를 바꿔버린다. 어떻게 바꾸냐? 아까 얘기한 대로 4시 한 50분은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녁 10시에 작불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11시에 자면서 일어나갖고 늦게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12시 자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하면 되는 건데 뭐 똑같은 건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는 거나 일찍 자고 일어나. 그러니까 일과로서 이 정진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만 공부냐 하면 대종사님께서 그게 아니라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연습하기에 주의할 것이 이렇게 돼 있다.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언제든지 경전을 연습하라. 경전은 연마하는 게 아니라 경전 연습이라. 연습이라는 건 연습을 하란 말, 그 내용을 연습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이게 머리는 놀잖아요. 다리는 움직이지만 머리는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 갈 때는 다리는 가지만 머리는 놀잖아요. 그러면 연습을 하란 말이죠. 무슨 연습을 할까요? 경전에 있는 내용을 연습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걸으면서 연습을 해요. 무슨 연습을 하냐? 항상 걸으면 대정진하고 다녀요. 이제 일을 딱 잡으면 이게 정신을 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딴 데로 안 흐르고 오히려 일찍 하기 위해서는 갈 때는 대정진하고 다녀요. 다다가 일을 딱 잡으면 그거 놔버리고 오직 그 일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그래요. 그렇게 대정진하고 있는데 집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건 딱 잊어먹고 테레비 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말하면 특히 좌선 같은 거 할 때는 조금만 하면 자자는 졸잖아요. 그러니까 안 졸려면 얼마큼 노력해야 될 거예요. 대정진해야 돼. 내가 안 졸겠다 그냥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졸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말하면 그 좌선이라는 거는 일심이 극도로 집중된 거거든요. 극도로 집중된 게 좌선인데 거기서 막 꿀꿀 자고 있으면 좌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정진을 해야 이게 진리를 깨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대서원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에 다져서 내가 참 진리를 깨쳐야겠다. 큰 진리를 깨쳐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대선성, 대정진, 대성. 이 세 가지가 어울렸을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루 생활을 통해서 쉬는 시간이 있고 보면 마음으로 다지란 말이죠. 마음으로 참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외우고 또 외워서 그냥 다져서 그 다음에 연습을 해갖고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해서 다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영산대학교를 3년을 다녔거든요. 여기서 강의를 하러 3년을 비행기 타고 3년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대학원 대학교는 5년을 다녔거든요. 기차 타고 이렇게 가서 한 8년간을 그 정전을 갖고 강의를 했어요. 왜 강의를 했냐? 우리 대산정사님께서 정전대의라는 거를 펼쳐주셨어요. 정전대의. 이 정전의 그 바른 뜻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부하도록 그 대체를 딱 잡아주셨단 말이죠. 대체를 잡아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정전을 실생활에 옮겨서 생활 속에서 정전을 연마해서 우리가 불보살로 거듭날 수 있고 자신을 말하면 부활시킬 수 있고 개벽시킬 수 있는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전대의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계속 제가 연마를 하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8년간 한 거를 내가 이제 요약을 해놨거든요. 요약을 해갖고 몇 가지 이렇게 딱 잡아놨어요. 잡아서 이거를 언젠가 한번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갖고 이제 여기다 오늘 이렇게 해놨는데 3번에 있어요. 정전 연마와 정전 마음공 방법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오늘은 가르쳐서 원불교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이 정전 마음 공부 이게 저는 정전 실습이라고 해요. 정전 실습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각자가 불보살로 거듭나고 가정을 바꾸고 참 사회국가 세계를 바꾸고 저의 목표는 우리 교단 전체를 이 공부심으로 일으켜야겠다. 제가 이제 목표한 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교단 전체 줄과 제가의 이 공부심을 확 불려서 이 정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전체를 부활시켜야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를 좀 해야겠다 해갖고 천국에 가서 자신성업 봉찬이라는 분과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자신성업 봉찬 이걸 누가 어떻게 우리 자신성업 봉찬을 갖다가 우리 교도들한테 확산시킬 것인가 하고 이제 천국에서 이제 고민이에요. 지금 말은 정해놨는데 자신성업 봉찬이나 성업 봉찬 해놨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할지 아무런 감각이 없고 지금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좀 하겠다고 내가 나는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적극적이에요. 그럴 때는 중요한 건 내가 좀 하겠다고 그걸 해서 이게 한번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해요. 아무도 할 줄 알았는데 한다고 하니까 좋아해요. 나는 믿는 데가 있다 이거죠. 왜 믿는지요?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다 쫄라갖고 해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난 그게 자신 있어. 이제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어른들은 못하고 젊은이는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딱 믿는 데가 있는데 좀 일찍 일어나고 해갖고 좀 보여주면 좋은데 계속 안 일어나니까 내가 좀 애가 타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이제 강의를 잔뜩 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앞으로 5년간 참 죽기로서 정전 공부, 정전 실습 참 우리가 일과로 등력하는 이 교법 실천 이 말은 다른데 그게 그거예요. 그거를 한번 진실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단 전체에다 한번 이 새로운 기운 우리 교단을 거듭나게 해갖고 이 선풍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걸 선풍이라고 해요. 선풍. 선의 바람이 팍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도 6대 대사가 와서 선풍을 크게 일으켰잖아요. 중국 천하가 그냥 선풍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치 우리 선방에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의 선풍을 일으켜서 우리 교단 전체를 한번 개벽하는 이런 시대에 맞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매체가 뭐냐? 아까는 대정진, 대서원 이게 했는데 핵심적인 어떻게 대정진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이 막연하더만 대정진, 대서원 이렇게 하긴 해야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전실습만 공부. 제가 그랬거든요. 정전실습 이게 좌타원이 붙인 거예요. 정전실습만 공부. 이 정전실습만 공부를 통해서 하자. 정전만 공부라고 있는데 좌타님이 실습을 하나 더 집어주셨어요. 정전실습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실현하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을 좀 하나 드려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전을 잘 읽어야 된다. 매일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말하면 건성으로 읽지 말고 정전을 처음부터 잘 읽어야 된다. 정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얼마 안 되지만 정전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생기냐 한들 때 그 뜻을 새기며 읽는다.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새기면서 읽는다. 그 뜻을 새기면서 읽는다. 우리가 정전을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보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봐요. 71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아니야. 거기 72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계시키는 뜻은 그랬군요. 우리가 일기를 쓰게 하고 일기를 쓰게 하는 뜻은 당일의 12예를 감정하여 제복의 결단을 알게 하며 12예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일기를 쓰게 하는 뜻은 그랬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왜 일기를 쓰게 하냐. 거기에 뜻이 들어있다는 뜻이. 내가 일기를 쓰게 하는 데는 그 뜻이 들어있다. 뜻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그 뜻이 뭔가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 정전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가 하고 뜻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이렇게 헐떡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고 이렇게 이게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냥 그 건성을 읽고 지나가고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전을 읽을 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뜻을 새겨라면 뜻을 새겨라. 그 뜻이 무엇이냐? 뜻을 새겨라. 뜻을 새겨라. 그런데 새길 때 어떻게 새기냐 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봐라. 이게 국어사전. 나는 이 국어사전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사전이 이렇게 큰 거를 사다 놨어요. 그래서 정전을 읽다가 단어가 나오는 거야. 뜻을 탁 이렇게 뒤져본다. 그래서 명확하게 뜻이 알아져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뜻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정전에 보면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 대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거야. 대조라는 일기법에 보면 대조가 벌써 몇 번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봐봐. 71쪽에 3번, 그 위에서 3번. 대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지하되. 대조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70쪽에 가면은 재가 출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신원의 공부 당일의 작업 시간들을 수입 지출을 이게 시켜서 쭉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또 대조 또 나오고 대조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대조란 말을 대종사님은 엄청나게 자주 쓴단 말이에요. 왜 이 대조란 말을 자꾸 쓸까 하고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조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고 제가 사전을 딱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대조라는 것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을 맞대어서 비추어 본다. 이렇게 했죠. 둘을 맞대어서 비추어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죠? 대라는 건 둘을 이렇게 맞대어 본단 말이죠. 이렇게 비춰 본단 말이죠. 응?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 성적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갖다 주면 어디 보자 원장이 원명구가 있잖아요. 응? 그럼 우리 성적 냈는데 이 성적이 뭐가 잘못 나왔네요. 그러면 이 원장을 대신해서 그거 하고 여기 나간 거 하고 이게 옮겨 쓰다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맞대서 원본하고 필사본하고 이걸 딱 갖춰서 이거 봤더니 이게 좀 틀렸네. 옮겨 쓰다 틀렸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하고 필사본을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고 대립을 시켜놓고 같으냐 틀리냐 비춰보는 거를 대절하고 한다. 원본 대절하고 한다. 원본 대절. 원본 대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대조를 했다는 건 뭐냐? 어디다 대조하는 것이냐? 하면 어디다 대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작용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작용을 한단 말이죠. 경계를 딱 작용을 할 때, 내 일어난 마음을 어디다 대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조를? 정전에다 대조하는 거예요. 정전대조하는 정전 원문에다가 원문 대조라면 원문에다가 내 마음을 갖다 놓고 같으냐 틀리냐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정전 원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대중만 잡아갈지 이렇게 됐거든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고 염두에 있지 말고 이렇게 염두에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경계를 하면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고 팍 정신을 차려서 내가 마음이 경계에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이렇게 대중을 잡아라. 마음속으로 탁 공부심을 잡아란 말이에요. 경계를 내가 이렇게 탁 이쁜 여학생이 탁 보면 내 마음이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이렇게 대중 잡으란 말이죠. 해본 적 있어요? 응? 이쁜 여학생이 오면 이쁘다 그랬죠. 탁 공부할 때가 들어갔다. 내 마음이 여학생한테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이렇게 해본 적 있냐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시선법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조하는 게 아니라 딱 경계를 대하면 내 마음이 착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이 마음이 무시선법에 그렇게 대조하라고 했는데 같으냐 틀리냐 이거 다르네. 나는 내 마음 그냥 내두네. 그렇게 딱 마음을 차려서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대조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대조하네 하고 이렇게 내 현재의 마음하고 정전하고 대조를 해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정전하고 다르네. 이렇게 딱 알아갖고 이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다르단 말이죠. 딱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침에 좌선을 한 다음에 잠을 자라고 했더니 안 자라고 했더니 안 자라고 자지 말라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려고 하면 딱 멈춰서 내가 내가 자는 게 맞냐? 이게 안 자는 게 맞냐? 이렇게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자버린단 말이죠. 이게 마음 대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전에는 뭐 자지 말라 그런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정전에 없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대조할 말이 그러니까 정전은 그런 대조 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래 어떻게 알아? 괴로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알아? 정전은 뭐라고 그래요? 응? 괴로운 일. 응? 우리 천재 어디 갔어? 천재. 괴로운 일을 당하면 정전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어떤 일이라도 막 해봐.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돼? 한번 생각해봐. 그럼 꼭 누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 다 자기가 나는 거고 그냥 딱 한번 그냥 괴로운 일을 당하면 뭐 할까요? 괴로운 일을 당하면 법신불 하느님한테 사죄를 올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오는 거 아니야. 인과보응에 일치하면 내가 뭔가 과거에 뭔가는 모르겠는데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고 자기보다 잘못했다고 사죄부터 올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로운 일을 당하면 딱 사죄부터 올려라 하고 딱 돼 있단 말이야 본문에. 근데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나는 그냥 불평부터 한단 말이야. 누굴 원망부터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딱 멈춰서 내가 원망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정전에 사죄하라는 그 법문과 딱 대조를 하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전하고 다르네? 그럼 슬그머니 자기 원망한 걸 놓고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돌리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전대조라, 정전 원문대조라, 원문대조라, 원문대조. 원본대조가 원문대조, 정전 원문대조. 야, 내가 이 대조 사전 찾아봤더니 요걸 갖고 요걸 알았어. 이게 공부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경계를 잘 때는 이걸 대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대조하냐? 정전에 대조를 하는 거예요. 정전 어떻게 대조하냐? 정전 아래에 대조를 해야지. 뭐가 다른지 아래에 대조를 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 정전 공부를 한다. 정전 공부. 그러니까 적어도 정전 대조가 되려면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저는 이제 다 외웠거든요. 1년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전 외우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고 막 엄청나게 막 영어 번역하느라고 또 하고 그냥 많이 이제 거의 다 뭐 다 알아요. 그냥 어디에 뭐 있고 뭐 이렇게 다 알아요. 뭐 그냥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달라지면 그냥 이게 정전에 뭐라고 돼 있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저기 이런 게 있지? 이렇게 갖고 내 마음과 정전을 대조하는. 이게 1번 정전 대조. 대조. 그렇죠? 정전 대조다. 두 번째 어디다 대조하냐? 이래 정전 대조. 정전 원문 대조. 그런데 이거를 언제나 이렇게 하라. 언제나 딱 경계를 잡으면 하라는 거죠. 우리 대종사님 참 기가 막혀요. 경계를 잡으면. 두 번째 어떻게 대조하냐? 어디다 대조할까? 응? 두 번째는 뭐를 대조하냐? 스승님의 본의에 대조. 스승님. 지금 여기서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잊어먹지 말아야죠. 잊어먹지 말고, 정전 대조하라고 했지. 나는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대조하란 말이야. 대조해갖고, 이게 마음을 돌리란 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 강의를 뭘 했는지 다 잊어먹으면 제일 중요한 까먹어버려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전은 대조하려면 외우고 그 내용을 공부를 해야, 정전 공부를 해야 한다면. 연습을 해야 한다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스승님의 본의를 알려면 이걸 반조를 해봐야 된다. 도대체 스승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되복습을 해야 한다. 이걸 복습이라 복습. 복습을 해야 한다. 반조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반조를 하냐? 반드시 집에 가면. 이 대종사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집에 가면 도당에 다녀갈 때는 오늘 무슨 소득이 있었는지 무슨 감각이 밝아졌는지 대조해보는 거예요. 실생활에 뭐라고 했어요?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조해보라. 그러니까 59페이지를 한번 봐봐. 6번. 교당에 다녀갈 때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여부를 반조해보니 반조라는 건 뭐는 과거를 생각해서 대조하는 걸 반조라고 해요. 대조라는 게 현재를 딱 하는 대조고 반조는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뭐 들었지? 오늘 무슨 공부했지? 하는 것들을 반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근데 내가 해담이 수십 번도 더 얘기했는데 이걸 안 해요. 그냥 자기 하는 것만 하는 거야. 저녁에 가서 좀 복습 좀 하라면 되게 안 해요. 이거 반조를 해놓으면요 다음 주에 공부 잘해요.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연사님한테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냥 저 경전 계속 쓰지 말고 써서 뭐 그렇게 자꾸 쓰려고 그래요. 계속 그거 쓰는 건 수양인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오늘 가서 자기 전에 오늘 얘기 들은 거 뭘 했는지 그 생각 좀 해라. 생각하고 그걸 잊어먹지 말고 그 일주일에 그것만 하라. 그거는 다 나와버리고 또 열심히 그냥 정전만 쓰고 있어요. 이거는 바른 공법이 아니에요. 바른 공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복습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또 그거는 그냥 다 잊어먹고 집에 가서 또 열심히 경전 쓰고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성건이 안 그래요? 여기서 하면 집에 가서 오늘 뭐 배웠는지 복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외우면 오늘 배운 거 딱 복습. 요거는 꼭 뭐 죽어도 잊어먹지만 일주일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놓는데 그것도 딱 집어넣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또 하고 이거 백날 가도 공부가 안 되네. 백날. 왜냐면 지도한 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도한 대로. 이 공부 잘하는 건 뭐냐면 지도한 대로 해버리면 돼요. 이거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참 이게 수십 년 하던 이게 진짜 공법이 여기 또,
이게 말하면 반조라. 언제 저녁에 가서 그날 배운 것을 잊지 말고 복습하면서 생각해봐라. 이거 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 교단이 진짜 많이 하는 거네. 근데 저는 이게 전생사 습관으로 했단 말이에요. 전생사 습관으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누가 안 시켰는데 혼자서 그냥 복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 예진 7번 해야 된다는데 내는 4번, 5번 했어요. 그냥 시험 보기 전까지 한 4번, 5번 정도 했단 말이죠. 누가 안 시켰는데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전생사 습관, 요 6조 공부를 내가 전생사에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는 대동산 미륵 하라겠지. 늘다 하다 보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어릴 때 그냥 습관이 돼서 그냥 복습하는 거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저녁에 그날 배운 거를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 돼.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뭐든지 다 돼요. 이 원불교 공부도 잘하고 다 되겠지. 견성사하고 성불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하는데 그래 대종사님이 육조에서 팍 치고 이게 기가 막힌 공부야. 기가 막힌 공부. 반적 공부. 응? 그래서 저녁에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절을 했기 때문에 경계를 잡으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딱 이제 어제 본문이 그렇게 했었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반절을 뭐 다 다른 건 아닌데 한번 대산동사님이 그리고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뭐라 하냐면은 다시 정진해서 대도원성해라. 내중에 보니까 여기다 교법 실천 대도원성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 그 법문을 갖다가 다시 정진, 사전을 훈련, 대도정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신도 안에 됐는데 제가 그날 집에 와갖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게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정진, 다시 훈련, 다시 정진, 대도원성, 다시 훈련 계속 막 한 시간쯤 그걸 머리에 콱 빼겨놨대요. 그러고서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다시 정리, 다시 정리 계속 되잖아. 그러다가 딱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정리, 다시 훈련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복습하는 거 다 잊어먹었어요. 복습한 것만 남아있어. 복습한 것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가까운 데 있다. 대조하란 말이에요. 대조. 대조를 하는데 어디? 정전 원문 대조. 그날 배운 것을 스승님의 법문을 반조해갖고 대조. 요걸 공부하란 말이죠. 공부하라 했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특기요? 이게 대조? 그날 복습한 건 누구 특기요? 어디 갔어? 우리 혜진이가 맨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5분 복습. 5분 복습이 아니라 그날 자기 전에 하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이것이 진짜 전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그 간단한 속에 인류를 살리는 길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걸 꼭 우리 형관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맨날 내가 수없이 이거 많이 들었죠? 응? 들었는데 또 오늘 가면 또 딴 거 넣고 또 딴 거 뭐 열심히 하고 자선하고 막 단전하고 하다 보면 이거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알아 요거부터. 근데 내가 보니 왜 그러냐 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진짜 공부가 6개 들었단 말이야. 여기 6조 속에 딱 들었다니까. 근데 다른 건 대충 다 하는데 6조를 안 해. 6조를 안 해. 그리고 당식용주의상에서 6조가 제일 중요해. 6조 마지막.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하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자성반조. 자기 마음이 심지가 요란했을 때 요란하지 않은 본래 마음자리에다 대조하는 거예요. 응? 어리석어지고 화가 났을 때 화나지 않은 본래 마음자리에다가 그 원래 청정한 자리에다 딱 대조, 자성반조하라. 요란함이 없는 자리, 어리석이 없는, 그름이 없는 자리, 동함이 없는 자리에다 반조하라. 이 세 가지 반조를 하게 되면, 대조를 하게 되면 정전 대조, 스승님 본의 대조, 그 다음에 자성반조 이 세 가지 반조하게 되면 우리 공부가 참 그 속에 있다. 이게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정적 공부를 뜻을 새기면서 하고 외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아까 그게 기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전을 외우고 쓰고 이렇게 단련을 하고 스승님 법문은 막 이렇게 어떻게 돼요? 스승님 법문은 자꾸 반성을 하고 복습을 하고 이 자선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성반조를 하려면 이제 자선도 하고 연불을 해갖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여기 자성반조가 되는 것이지 돼요. 저는 자성반조를 어떻게 자성반조를 하냐?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봤더니 내 마음이 어릴 때 마음 뭐냐? 평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이 없었어.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시골에서 뭐 맨날 갔다 오고 바깥에 나가면 놀고 무슨 걱정이 있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니는 뭐 가서 학교 나와서 공부하느라 근심 걱정이 생긴 거야. 어떻게 하면 공부 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생겼는데, 이게 근심 걱정이 있는 게 본래 마음이 아니라, 참 어린 때 그 순수하고 평화로운 그게 내 본래 마음이다. 내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사는가? 그렇게 조금 더 잘 살아 뭐 하는가 해갖고, 언제나 나는 그 평화의 원래 그 어릴 때 순수하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본래 마음짜리다가, 언제나는 그 어릴 때 그 마음짜리다 대조를 한단 말이죠. 조급해요. 거기다 대조하고, 근심나도 대조하고, 이렇게, 신도 안에 그 맑은 기운 이렇게 딱 대조를 하고 살거든요. 이게 자성반조 아니에요. 자성반조. 근데 어릴 때도 이렇게 맑은 마음이 있어야 대조를 하는 것이지. 어릴 때부터 막 시끄럽게 살았으면 대조가 안 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떼버리고 오빠한테 막 해뿌리면 대조가 돼요. 그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방에 와서 뭐냐면 선방에 와서 마음이 청량해지고 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이 선방에 있는 마음 대조를 한다. 선방에서 내가 선방에서는 안 그랬었지 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져야 대조할 게 있죠. 맨날 싸우고 있는데 무슨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성반조를 하려면 이 수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아까 이 말하면 그 스승님 대조를 하려면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정적 공부를 하면 정적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다 한번 분발을 하는데 뭐냐면 앞으로 처처불상 사서불고 하는데 요거를 갖고 한번 그냥 정진을 해갖고 막 그냥 아까 이제 나 이제 혜진이가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 하나를 막 그림도 넣고 해갖고 교재를 하나 만들자니까 하고 진짜로 공부를 해갖고 하면서 나는 이건 이렇게 공부하고 법문권 대전 이렇게 하고 자성반전 이렇게 하고 해서 실제 그 마음을 갖다 자성 법문 이렇게 정전에 대주해서 큰 생활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이거를 실제로 공부해갖고 막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교육도 하고 해갖고 그것이 그 법풍이 그 선풍이 그냥 밖으로 사회로 그냥 교단으로 다른 청년회로 가서 좀 옮겨졌으면 제일 좋겠다 이거죠. 응? 근데 이제 이걸 안 하고 그냥 그래 영불이 일찍 일어나. 이거는 형식이지. 그거 하면 형식이지. 일찍 일어나고 하는 거는 시간 맞추고 하는 건 형식이고, 진짜는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음 공부의 그 선풍이, 이게 무의식선법이거든요. 무의식선법의 선풍이 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열을 내갖고, 아까 처처불상 사사불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되면은 이제 굉장한 그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내가 이거 앞으로 좀 더 설명을 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공부의 바람을 한번 일으키고 요번 훈련 들어가면 이걸 전부 다 가르칠 거예요. 한번 쫙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전 실습, 정전 마음 공부, 일기법까지 쫙 가르쳐서 이걸 갖고 한번 4년간 정진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세히 듣고 싶은 사람은 훈련을 참석하시면 오늘은 예고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부 방역 및 접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둘러 앉으셔서 해야
쓰신 분들은 이제 발표를 하시고 감정을 받고 대화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쓰신 분 모두 발표하실 겁니다. 우리 진화는 다 쓰셨군요. 교당에서 지금까지 정장 공부했는데 그냥 네이버 사전에서 어려운 단어 찾고 형식적으로 대충 뜻만 해야 했는데 오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확실한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정정 원문 대조 공부하면 경계를 당해도 공부할 때가 돌아왔으면 깨닫고 바로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사실 법을 알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원불교 교도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가끔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다니 교돈을 달달달 외우고 대조하고 반주하여 마음 공부하니까 함께 4년 동안 잘해보고 싶다. 이 공부한 게 나중에 늙으면서 수행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나는 믿는다. 40살 이후에 나를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 발표 다 하신 분들 제가 오늘 낮에 보고를 하나 받았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IFRS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거기 금융회사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사정을 분석해 보니까 금리를 하는 것이 나타나서 합니다. 근데 법에 의하면 금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해주게 된 건데 공교롭게도 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과에 물리면서 그 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난 상반기에 그 과하고 그 위원장하고 제가 큰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로. 그래,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는데 오늘 그 보고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때 좀 더 부드럽게 그것을 처리했어야 하고 설사 서로 간에 아주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 문제가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내가 가서 그 안에 불편했던 걸 정말 마음으로 다 해소를 해놨어야 할 텐데 그걸 차이필 그런 많이 없었던 아이들 이루고 보니 정말 인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번에 거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계기로 서로 관계를 좀 불편하지만 잘 마무리 지었으면 제가 나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얼굴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그 상대가 화를 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분명 그 보고를 받으면서 밑에서 도무지 부장도 해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계가 달라.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전혀 안 생겼습니다. 전혀 원망하는 마음 안 생기고 참으로 자신이 참담하게 여겨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오늘 아까 우사님 말씀 속에 정말 괴로움을 당한 문제 이렇게 사진 올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찾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진 올리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든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열심히 한번 사죄를 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잘 됐고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요 하나의 사건이 잘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대하는 그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말하면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냐. 지금까지 주로 이 일을 당했을 때는 그냥 대충 지나가다가 내중에 가서 반성하는 이게 이제 공부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인과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세스는 항상 가서 그때 가서 그냥 대충 지나가고 끝단말에 가서 이제 반성하고 인과하고 이렇게 해서 막 원망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때 순간이에요. 그 순간인데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온갖 긴장을 다 해갖고 그때 다리 연구를 그때 그 당시에 해야 돼요. 다리 연구 작업지다 막 해갖고 그 문제를 그때 그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했는데도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리했는데 잘못됐으면 그거는 난 최선을 다했는데 뭐 할 거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하고 항상 그때 잘못하면 뒤에 반성하는 요 스타일의 마음 공부를 그때 그 순간에 최대를 잘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음 대조, 그 정전대조, 원문대조 하는 이 공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상당히 어려워요. 바꾸려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러려면 훈련을 한번 오셔야겠죠. 한번 나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닌데. 연말도 연말 또 연말은 또 그렇게 말은 또뭐 행사도 있고 엄마 뭐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면 해. 그래도 공부해서 많이 끌리는 거. 아까 감사하고 이거는 이제 사회제 그거는 참 다른 말씀. 또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천재 한번 해. 오서영 교수님. 제가 첫째 오서영. 제목은 대답의 순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시키시면 네 하지 않고 왜요? 라고 해서 많이 혼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억울하고 그런 마음에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서처불상 사서불공을 한 달 동안 배우면서 그동안 왜라고 먼저 대답했던 내 태도가 단지 불손해서 그렇게 혼났던 게 아니라 부모님의 불초를 보시고 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 그런 대답 하나로 드러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 근래 선거 합숙을 통해 차분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시키시면 항상 왜가 아니라 네를 먼저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부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건네주신 부탁을 왜요가 아니라 네로 받들고 또 진정 그 이유가 궁금하면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왜요로 순서를 바꾸니까 나도 기쁘고 부모님 더욱 좋아하십니다. 회사에 닥치는 그런 해야만 하는 일을 왜 하고 그렇게 의심을 갖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네로 받들고 그 후에 왜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사님의 강의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항상 반조하고 본래 마음자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겪은 그런 괴로운 일들을 겪고 나서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사죄를 올리고 또 내가 100% 변해야지 우리 가족이나 주위의 모든 안 좋은 상황도 변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조급해하지 않고 4년 동안 대정진해야겠다는 긍정적으로 변해버리고. 잘했다. 와, 그렇죠. 혜진이 기대가 이쁘지. 또 우리 여기 3박 4일 가출했던 사람 얘기하면 가출한지도 모르세요, 사실. 말해야 돼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기든지 뭐든지 하라고. 네, 일기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 아이패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선배가 사오신 거예요. 자기 쓰려고 이제 어제 출시되자마자 이제 샀는데 저한테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조금 스스로의 그릇을 좀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죄의식 같지 않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가출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지난주에 그 제목이 퇴사 통보 고민이었는데 네, 일주일 동안 맨날 퇴근할 때만 내일은 해야지 하면서 여전히 말 못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선도 여전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선을 해보려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스테이를 한번 하게 됐었는데 이제 스테이를 하고 참 좋은 마음으로 회사에 가서 있었던 게 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회사를 갔는데 그 전부터 좀 기분을 간혹 상하게 하는 회사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사무실에 있는 친구인데 그 전날에도 좀 마음을 약간 불편하게 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게 있고 얘가 일하는 게 있으면 제가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짧게 말하면 배가 뭐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구가 혼잡한데 다음 배를 저는 그냥 그걸 보내려고 알아보고 괜찮아진다길래 그렇게 했고 이 친구는 뭐 지금 혼잡하다는데 보내면 되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됐던 건데 좀 무리하게 불긴 했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점잖게 대응을 하다가 계속 그러길래 이제 제가 아마 퇴사를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했을 텐데 결국은 저도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막 거칠게 이제 말이 오가고 근데 메신저로 일을 하거든요.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메신저에서 저를 지워버리는 거예요.